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파워풀하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방금 파워풀하게 인사를 해주신 분 누구죠? 네, 저는 쉬엔합니다. 쉬쉬쉬. 쉬나요? 뭐지? 텐션 올려보려고. 저는 달달 프로입니다. 우리 이거 약간 무슨 어디 뭐 노래 프로그램 써봐요 나온 거 같아. 근데 요즘 아이돌도 이렇게 안 하던데. 근데 요즘에 이렇게 안 하죠. 저는 오늘의 컨텐츠 특집의 호스트를 맡은 가지가지 갱 가지 언니입니다. 가지가지 갱이요? 가지가지 한다. 저희가 이렇게 뭔가 억텐 끌어올려서 인사를 한 이유가 있죠. 오늘 컨텐츠 특집은 요즘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네.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 예, 그러니까 수우파 3 시즌 3 작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네. 예, 사실 이거 선택한 이유는요 너무 네. 간단합니다. 제가 시즌 1부터 굉장히 미쳐있는 골수 팬이기 때문에 네. 시즌 3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컨텐츠 특집 제가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는 뭘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마침 이 시즌이 시작이 되는 게 딱 네.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옳다구나 이거구나 해서 이 특집으로 좀 준비하게 됐고요.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즌 1부터 모든 시리즈를 다 봤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좀 어땠는지 전 시즌을 좀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시에나님 어땠어요? 네,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 1이랑요. 스트리트 파이터 2랑요. 스트리트 파이터요? 죄송해요. 스우파 2랑요. 스맨파도 보고요. 오. 다 저도요. 봤습니다. 스걸파도 봤어요. 저도 스걸파도 다 보고요. 저도 굉장히 골수 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와 조금 다른 의견이 한 분 계셔요. 네. 달달보름은 어때요? 저는 일단 경쟁 프로그램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경쟁 프로그램 중에 제일 열심히 본 게 뭐 한 15년 전 슈스케? 15년 거의 시초다, 시초. 네. 그리고 프로듀스 101 시즌 1 소미 1등 했을 때 있는 전소미님. 네. 그때 보고 안 봤어요. 야, 진짜 오래됐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경쟁 프로그램 특징을 별로 안 좋아해요. 흑백요리사는 봤는데 근데 흑백요리사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 이런 거랑. 그거는 조용하잖아요. 조용히 요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류의 경쟁 프로그램은 네. 제가 좀 보기 힘들어하는 기빨리는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기빨리죠. 이런 거는. 일단 서로 비방하고 울고 네, 감정의 그 소용돌이를 굉장히 딱 네,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이제 프로듀서 101 아직도 기억나는 게 소혜야 너 아이돌이 되고 싶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짤 아직도 돌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가 너무 신자유주의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보기가 힘들어. 기빨리고 네. 특히 스우파를 안 봤던 이유들은 이분들은 더 해요. 그 기빨리는 포인트가. 아무래도 댄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즐기지 못하는 이런 나이가 되고 이런 성향이 됐구나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는데 이번에 정해졌다고 해서 네. 제가 억지로 봤어요. 그래서 언제 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운전할 때 그냥 틀어놨어요. 잘했네. 네. 근데 어느 순간 쿄카를 보고 있는 날 발견했다. 켜며들었다. 그렇죠. 이번 시즌의 최대의 스타죠. 교카 얘기는 이따가 따로 빼려고요. 네.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다들 저희 시나나 저처럼 골수 팬들도 있을 것이고 네. 요번에 또 시즌 3가 앞에 그 시즌 시리즈보다 거의 뭐 46% 정도가 화제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달달보름처럼 안 보신 분들도 이게 뭔데 이래? 라고 하면서 좀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다양한 측면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오늘 소개할 이 월드 오브 스트리트 파이터 저랑 시에나는 시즌을 다 봤지만 안 네.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수우파 역사를 좀 얘기해 드리자면은 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시즌 1 되게 짤바. 오래됐다. 네, 짤바 언니들 싸움이야. 겁은 하나도 안 나지. 그 누구 대사예요? 리에이. 리에이가 이제 겁은 하나도 안 나지고 이때 허니제이가 잘봐 언니들 싸움이다. 이게 또 유행어였어가지고. 아,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제시가 했던 얘기 생각난다. 아, 제시는 네가 그거- 뭔데 나를 판단해. 막 그거. 그거는 네가 뭔데 나 반도 안 해. 그보다 한참 전인 언프리티 랩스타라고 제시는 그때 또 저 지금 보니까는 경영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나 봐요. 엠넷이 그런 게 많이 네. 해요. 저 뭐 쇼미더머니 랩스타도 되게 재밌게 봤어가지고 어쨌든 그 시즌 1이 2021년에 첫 방을 했고요. 이때도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여자 댄서들의 이 전면으로 나와서 경영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나왔던 모든 분들이 다 그쵸. 스타덤에 올랐죠. 예, 거의 뭐 아이키나 이런 분들도 뭐 기존 받았던 그런 내가 수입에 거의 뭐 10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다들 광고 찍고 그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졌었다. 그래서 이거를 힘입어서 같은 연도에 이제 스트릿 걸스 우먼 파이터라고 해서 스트릿 걸 그러니까 고등학생 친구들을 대상으로 좀 보기 안 좋다 그거는. 했는데 재밌었어요. 저 되게 재밌게 재밌었고 봤어요. 여태 이제 하리무라는 친구가 완전 맞아요. 인기몰이해서 이 하리무가 2023년에 시즌 2에 원밀리원의 멤버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는- 그건 봤어요. 그 영상은 봤어요. 음. 1밀리언 영상 메가크루. 메가크루 영상 굉장히 그때 또 이슈였죠. 스우파 2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베베, 원밀리언, 뭐 올플로, 디밴디 뭐 이런 팀들이 좀 나왔었고 이때 처음으로 잼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해외 팀이 함께 네. 참여했고 일본의 츠바키리라는 팀도 함께 맞아요. 참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좀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때 네. 이미 약간의 그런 좀 간을 본다 그래야 되나 그쵸, 그런 게 그쵸. 있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잼 리퍼블릭에 있었던 커스틴이라는 그 리더가 지금의 로얄 패밀리 이번 시즌에도 나왔죠. 로얄 패밀리에 함께 활동했던 그런 분이셔가지고 그때 저는 이미 또 본 게 외국의 춤선은 남다르구나. 그쵸, 몸이 아예 다르니까. 그때 맞아. 시즌 2 때 되게 많이 그걸 느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같은 해 역시 스걸파 2가 나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스걸파 2 때 저는 노비라는 팀이 있었거든요. 그 팀 진짜 멋있게 봤어요. 맞아요. 예. 진짜 학생들인데 저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걸파는 참고로 이 시즌에 나왔던 각 팀의 그 사람들 있죠. 그 리더들이 고등학생분들을 오디션을 봐서 우리 팀에 데려가고 싶은 친구들을 뽑아서 이렇게 경연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2025년 드디어 시즌 3가 나왔고 살짝 22년 중간 정도에 스맨파가 살짝 방송이 했어요? 됐었고 스맨, 스맨파는 네. 한 번. 그것도 예. 인기 많았다고 들었는데. 스맨파도 인기 되게 많았고 이때 이제 세핑. 그래서 나는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몸이 안 따라준다. 나 하고 싶은데. 아 그때 나왔던 노래요? 네, 세핑이 그때고 2021년에는 이제 처음 리더 계급 나왔던 게 이제 헤이마마였죠. Yes, baby. 아니 제가 2021년에 청룡영화상을 구경 갔었는데 그때 홀리뱅이 나왔었거든요. 21년도. 네. 그때면은 제일 핫했을 때죠. 네, 홀리뱅이 근데 우승을 했었기 그래서 때문에. 보면서도 저 사람들은 뭔데 여기까지 나와서 춤을 추지 막 안 봤으니까. 안 봤으니까. 그 막 너무 인기가 많은데 뭐가 대단한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아마 그 프로 이전에는 댄서들이 그렇게 메인으로 하는 공연이 없었을 거예요. 그쵸, 거의 보통 가수 아이돌. 백업으로. 근데 이제 그 프로 이후에 댄서들이 나오는 그런 공연이 활발해졌던 것 같아요. 홀리뱅이 맞아요. 그 허니제이가 리더였던 맞아요. 거예요? 그때 21년 우승팀이었어요. 음. 네. 그래서 이렇게 21년 시즌 1, 22년 시즌 2, 22년 스맨파, 23년 시즌 2, 그리고 25년 이제 시즌 3로 월드 오버로 돌아왔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뭐 그럼 주력 컨텐츠 아닌가요? 엠넷의 주력 컨텐츠? 그쵸. 쇼미더머니와 그 더불어서. 쇼미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갈이가 된 거죠. 음. 계속 쇼미더머니 뭐 시리즈 거의 뭐 10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지금 또 그거? 한다고 하던데? 오. 그래서 그거에 맞물려서 이제 새로운 코어 콘텐츠가 생긴 거죠. 그쵸. 예. 화제성도 좋고. 그래서 이번 팀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드로 확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각 팀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일단 호주의 에이지 스쿼드 팀. 여기
굉장히 멋있어요. 그쵸. 네, 나이 이게 멋있으면 언니라고 음. 멋있는 언니들이 좀 많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즌 2에 나왔던 커스틴과 함께 로얄 패밀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1세대 핵심 멤버들이 주축이 되었고요. 여기 리더는 키에야라는 리더, 빨간 머리 언니가 네. 리더고요. 뉴질랜드 사람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로얄 패밀리가 네. 뉴질랜드고, 지금 어쨌든 호주로 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키라라고 안무를 굉장히 잘 짜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키아의 이제 동생 루시 베이비, 친동생이 함께 있는 이런 팀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짜 실력이 너무 탄탄하게 받쳐주니까는 뭔가 관록이 그냥 맞아요. 몸 움직임에서 어. 그냥 되게 보여지는 팀이다라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어때요? 두 분은? 보름은? 저는 호주에서 이제 워킹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저한테 영혼의 고향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호주 언니들이 너무 그게 잘 느껴지는, 그분들한테 그 에너지가, 호주 여성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느껴져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그 약간 제 호인데 골격이 크고 살집이 좀 있는 사람이 춤추는 걸 좋아해요. 이게 그 힘이 남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좋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스타를 이제 막 팔로우를 하면서 보고 있다 보니까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호주 팀 진짜 열심히 하고 맞아. 투표 동료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인스타그램 중독자처럼 스토리를 계속 올리는 거야. 한국어도 하시던데요, 이제.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계속 올리지? 근데 계속 진짜 계속 올리고 계속해서 투표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투표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정도로. 그리고 엊그제 올라온 무슨 영상에서는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다 찍은 것 같은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딱 보니까 뒤에 막 그 라면 봉지들 같은 거랑 이런 게 있어, 막 쓰레기들이 있어. 먹다가 찍은 것 같은데 뭐 찾아봤어요. 거기 주소가 어딘가. 그랬더니 일산 어디 그냥 그 카센터 앞에서 막 찍었더라고. 그리고 뭐 이번에 나왔던 그 영상도 그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본인들이 다 영상 다 찍고 메가프로 편집, 말씀하신 맞아요. 편집까지 다 했다고 하더라고. 카메라나 이런 것들 다 가족들이 나서서 찍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작비 대단하다. 지원을 많이 못 받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응원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일리아라는 팀원이랑 바네샤 있죠. 네.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일리아가 귀여워. 처음에 약간 빌런같이 나왔었는데 갈수록 또 호감이 간다. 일리아가 06년생이더라고요. 10대잖아요. 18세예요. 06학번이에요. 아이고, 이들의 나이를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 부록 언니야는 몰랍니다. 네. 시에나는 이 팀 어땠어요? 저는 이 팀 그 시즌 2 때 커스틴 소개할 때 이제 그 페리스 고블 왼쪽이 커스틴이고 뭐 오른쪽이 빨간 머리 언니 이래서 키야. 언급이 한번 그 됐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언니가 그 빨간 머리 언니구나라고 그냥 알고만 있다가 프로가 시작하기 전에 그 케이팝 미션 안무 맞아요. 영상 먼저 나왔었잖아요. 이거 하는데 아마게 와 그냥 보는 순간 진짜 와 이 관록이라는 게 진짜 영상 안에서 그냥 뚫고 맞아. 나오는 진짜 뚫고 나오더라. 느낌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생각보다 나이가 안 많던데 97년생이던데. 맞아요. 키에라가 다 97년생이에요. 난 나랑 나이 비슷한 줄 알았어. 근데 너무 놀라운 건 97인데 이미 애가 셋이야. 애가 셋이고 어쨌든 로얄 패밀리 씬에서는 이미 맞아 탑이고 이제 어쨌든 지금 나온 로얄 패밀리 팀에 그걸 물려주고 지금 한물을 좀 간 느낌으로 소개를 하잖아. 그 나이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댄서들이 제 몇 년만 젊었어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 댄서들은 지금 저 여성분보다 10살이 더 많지 않나? 그치. 아마 외국은 좀 춤이 격해서 그런지 그 전성기 나이를 좀 굉장히 어리게 그럴 수도 봐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거기선 진짜로 되게 약간 좀 이렇게 한물간. 한물간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전혀 한물가지 않았고 정말 되게 그 애티튜드도 멋지고 맞아. 열심히 그 정도의 커리어를 찍었지만 다른 나라에 와서 진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는 프로고 실력도 프로고 인성 그런 애티튜드도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한 팀이에요. 맞아요. 네. 키아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우울증 이런 것도 좀 있었어가지고 그런 걸 극복하고 이런 다음에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생활이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막 불륜
설이 있고 아이 아. 셋인데 싱글맘으로 혼자 키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근데 이 언니 실력 진짜 안무 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네. 그 바네사랑 엘리아 춤추는 거 보니까 네. 전성기가 짧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그 젊은 애들이랑 그게 맞아요. 다르더라고 힘이. 너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바로 소개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뉴질랜드의 로얄 패밀리 네. 팀이죠. 그러니까는 이 언니들이 주름 잡았던 이 씬을 이제 로얄 패밀리의 뉴 제너레이션 팀이 나와서 한 건데 네. 일단은 핑크머리 언니 티샤가 네. 네, 리더예요. 그래서 여기는 02년생이더라고요. 아, 02년이요? 02년이에요. 그러니까 오. 02년생이고 키에아가 97년생이니까 아. 어떻게 보면 세대는 한번 뛰어넘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래봤자 5살 차인데. 근데 그러니까 참 근데 키에아가 스승이었어요. 이게 같이 이렇게 봐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티샤나 이런 페리스 고블 친구들. 자체가 나이가 많지 않더라고요. 91년생인가? 92년생인가? 정말요? 응, 그렇던데. 오,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이 미국 시장은 정말 그러니까요. 신기하다. 댄스 씬이. 그래서 뉴 제너레이션이다 보니까는 솔직히 파워는 난 이 팀이 정말 압도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파워가 넘치고 애기 같은 게 좀 보여. 애티튜드에서. 예, 틱톡하고. 네, 굉장히 맞아. 진짜 MZ스러운 느낌이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귀엽고 파워풀하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그렇다 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미숙한 거. 음. 그래서 1단계 1차에서 탈락이 된 팀이 로얄 패밀리가 되었죠. 네. 예.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 팀에 대해서 조금? 잘하는 것 같았는데 경험이 부족한 것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그쵸. 네. 그래서 좀 멘탈이 약한 게 보이더라고. 맞아. 그 오사카 오조갱이랑 탈락 배틀 할 때 네. 이미 애들이 너 교가 너무 잘하니까 그냥 약간 위축된 게 보였어요. 너무 보이더라고. 맞아. 확실히 멘탈이 아직 애기였어. 이 팀 이름이 일단 브랜드잖아요. 너무 아, 유명하잖아요. 맞아. 로얄 패밀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대치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미 한 세대가 나가고 다른 세대가 나온다고 하니까 더 그럼, 기대하지. 얼마나 더 할까 맞아. 그런 맞아. 게 있는데 근데 그런 브랜드 이름 네임을 얻고 나오긴 했지만 멤버들 구성이 저는 좀 진짜 춤 잘 따라추는 피지컬 좋은 그 최정예 멤버를 구성해서 나온 느낌이었거든요. 오케이. 실제로 그렇다고 하던데.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안무 창작 경험이 전무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따라서 추고 맞아, 피지컬 맞아. 자체 그런 것은 너무 잘하는 거야. 맞아. 근데 그게 뭔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그거를 창작물로 내 거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맞아요. 시키기가 어려웠던. 그러니까 아직 그 단계로는 못 올라갔던 멤버들인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스킬은 있지만 노련미가 덜한 느낌은 확실히 맞아. 있었고. 맞아. 멤버들이 그리고 또 많이 어려서 그런지 좀 리더는 무게감을 가지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그래서 일부러 또 말을 안 하는 말을 안 하고 이런 것만 너무 기세로 너무 있어서 그 기세가 좀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근본도 없는 기세 근자감. 그런 것처럼 약간 보이기도 했고요. 맞아. 조금 그래도 귀여운 모습 보였으면 더 팬 많았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핑크머리 자체가 너무 맞아. 매력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멤버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난 귀엽긴 하더라고 그냥. 예. 맞아. 근데 난 오히려 보른 말처럼 음. 차라리 그냥 이렇게 너무 막 이런 근자감 있는 모습 말고 진짜 그냥 그 나이대로 했으면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고 그 틱톡 자매들 진짜 무슨 미국 저는 버라이어티 쇼에 나오는 막 그런 막 연애 프로에 나오는 그런 솔로지오 그런 거 같았거든요. 진짜 물에서 막 이러고 나가는 막 그런 느낌이 너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캐릭터가 저는 좀 되게 낯설었어요. 그 너무 프로에서. 자유방방하죠. 네, 너무 자유분방한 캐릭터가 어리니까. 맞아. 그래서 좀 적응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거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페리스 고블이 틱톡 네. 하는 거 봤으면 진짜 홍구녕 났을 거야. 맞아. 그렇지. 핸드폰 부셔버렸을 거라 그랬어요. 카이아가. 그러니까 약간 군기가 덜 잡힌 느낌인 거지. 맞아. 그 지네끼리 나왔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고삐가 풀렸나 봐. 맞아. 이번에 쓴맛을 인생의 쓴맛을 네. 제대로 보고. 근데 피지컬이 근데 너무 좋기 때문에 진짜 난리 앞으로 나더라. 성장 가능성은 정말 많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떨어뜨리기 딱 좋았어요. 맞아요. 아니 애초부터 범접을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 제일 어린 애들이 만만하지.
맞아.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게 많았죠. 안무 돌려받기 맞아, 뭐 맞아, 이런 맞아. 논란도 좀 또 있더라고요, 많았었는데. 그것도.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페리스 고블로 로얄 패밀리 이름을 달고 나가면 어느 정도 그런 안무를 가지고 보여줘야 된다라는 뭐 그런 조항도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무 욕하지 말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놈들은 믿으면 안 돼요. 맞아. 자, 그 다음에는 어쨌든 여기도 또 유쾌한 팀이에요. 미국의 모티브 어. 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정말 미국 본토 올드스쿨 힙합을 제대로 보여주는, 전 네. 개인적으로 힙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 시즌을 봤을 때 그 네. 힙합 팀이 꼭 있었거든요. 맞아요. 스트릿 팀이. 되게 결국에는 멋있다라고 하는 팀은 그 팀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결국에는. 그래서 모티브도 그 무브가 전 너무 좋고, 여기 이제 빠글 폭탄머리의 말리. 가 리더고요. 99년생입니다. 귀여워. 네, 너무 귀여워요. 근데 말리도 커리어가 아주 넘사벽이긴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어린데 일단 10살 때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서 최종 탑 5에 올라갔고, 세계 각종 무슨 대회에서 다 헤드라이너로 쓸 정도로 되게 이미 네임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뭐죠? 그 해피 그 노래 해피 그 노래 뮤직비디오에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그 뮤직비디오 한번 보세요. 어디 말리 나오나? 예, 그리고 메가크루 영상 봤죠? 네. 그거를 총괄, 연출, 편집 뭐 혼자 다 했대요. 그래서 되게 다재다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게. 예. 되게 어린 친구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너무 잘 담아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영상 진짜 멋있더라고. 뮤직비디오 같이 메시지도 잘 담고.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내용 면에서는 모티브 영상이 제일 좋았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 메시지를 너무 명확하게 멋있게 잘 담았어. 근데 좀 저는 새롭진 않은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스텝업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리즈물의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쵸. 찍어내듯이 만들어도 항상 이제 흥행하고 막 보고 했던 영화들인데, 거기에서 나왔던 그런 그루브나 그런 댄스들을 그냥 또 익숙하게 보는 느낌이라서 크게 막 다르다? 이런 느낌은 별로 못 받았던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또 한 명의 월클이 있습니다. 로지스틱스라고 03년생이고 2024년 파리 올림픽 미국 국가대표이고 2021년에 레드불 챔피언을 먹은 소녀가 또 있죠. 그리고 저는 이 팀이 아까 전에 저희가 로얄 패밀리에 기대했던 그런 귀여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 미국 모티브 팀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 엔딩 요정할 때 너무 리액션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리고 맞아. 처음에 그 팀 소개할 때 오조갱의 그 쿄카가 나오는 영상을 보고 말리 리액션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소녀팬 리액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녀 같은 느낌들이 여기 장꾸미들이 좀 있는 팀인 것 같아서 되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네. 어때요, 보름도? 네, 귀여워요. 귀여운데 약간 이거는 편집 문제인지 개개인들이 돋보이게 보여줬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 그건 맞아. 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이나 이런 게 지금 되게 좀 말리 빼고는 되게 저는 여기는 말리랑 로지스틱스랑 판타이에 정도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판타이가 껌 씹으면서 리액션을 찰지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엔 잘 이렇게 안 비춰줬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모든 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좀 핵심적으로 보여지는 캐릭터성 있는 사람들만 좀 보여지고. 맞아. 어때요? 시에나도 이 팀에 대해서 느낌이 좀. 저는 그 아까 가지 언니가 힙합크루 좋아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저도 보면은 힙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익숙하게 보는 게 아니라 스트릿 씬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맞아. 약간 간지가 다르다. 뭔가 이런 막 무릎으로 걸어다니는 것 같은 무브를 막 보여주면서. 맞아. 그래서 저도 이제 수우파 2 때 그 울플러 거기서 이제 막 초콜님 진짜 너무 멋있고 멋있었어. 그 베이비슬링 막 그런 분들 보면서 와, 무브가 이 세상 무브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정통 진짜 그 힙합 팀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 모티브 팀을 보고 저한테 약간 뭔가 인지 부조화 같은 게 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힙합 씬들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게 분위기를 좀 잡고 약간 평소에 무게 있게 자기가 아무리 밝은 사람이어도 뭔가 막
막 이런 맞아. 텐션을 확 업하지 않아. 되게 막 거친 느낌 보여주고 일부러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힙합하는 사람들은 무게감이 있고 약간 막 이런 프레임에 제가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거 모티브 팀을 보면서. 맞아. 모티브는 되게 진짜. 근데 말리는 약간 막 미드에 나오는 거막 이러고 되게 막 귀엽고 막 표정도 막 맞아, 그렇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정통 힙합을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귀엽고 깜찍하다고 이게 뭔가 처음에 약간 그 팀한테 적응이 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수 있겠다. 힙합과 생각했던 게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적응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 그 판타이의 막 그런 장구 같은 리액션이 너무 재밌고 진짜 말했던 것처럼 약간 그 로열 패밀리가 이런 리액션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맞아요. 그럼 약간 여론이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과 또 내가 정말 처음 본 정통 힙합에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멤버들을 저한테 새로운 그런 걸로 좀 넣어주는 팀인 것 같아요. 네. 힙합의 새로운 뭔가 느낌을 꼭 주입한. 힙합이라고 약간 이러고 있지만 않아도 된다. 맞아. 약간 캘리걸 느낌들이 좀 있어. 리액션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서부 애들인가? 이거 좀 궁금하더라고. 이러면서 진짜 귀엽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러네. 일본. 말리가 캘리포니아 출신이네. 그래서 약간 그런 캘리포니아 거리였구나. 그런 느낌 나요. 맞아요. 판타이도 그렇고. 자, 이번에는 이제 일본 팀 두 팀 얘기해 볼 건데 네. 먼저 RH 도쿄. 너무 유명한 안무가죠. 리에하타가 이끄는 RH 도쿄고요. 리에하타도 90년생밖에 안 됐어요. 아 진짜? 애도 있다면서? 애 둘. 여기도 싱글맘으로 알고 있어요. 다들 결혼을 빨리 하네.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춤을 춘다는 게 나 그니까요.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대단하다. 관절 괜찮냐고. 애기 낳고. 특히나 리에하타 춤은 굉장히 또 역시 쪼개잖아요. 그쵸. 그리고 근육을 좀 밀어 쓰는 그런 느낌. 그래서 또 확실히 리에하타는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고 조금 유니크한 그런 안무를 짜는 걸로 또 유명하고요. 방탄소년단 안무도 짰기 때문에 저는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팀이었어요. 어떤 짰었어요? 달려라 방탄을 일단 제일 먼저 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달려라 방탄의 그 제일 하이라이트? 그 장면을 그쪽을 좀 짰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시즌 2에 츠바켈이 있었죠. 네. 거기에 나왔던 레나가 이번에도 함께 맞아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H 도쿄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쿄를 대표하는 팀이고, RH 말 그대로 리에하타의 그게 맞아요. 리에하타의 그거예요? 원래 팀 이름도 리에하타 도쿄인데 너무 그렇게 나오면 방송상 그럴까봐 RH로 바꾼 것 같기는 해요. 할만하다. 그래서 이 팀은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선생과 제자 느낌이 되게 그쵸. 많이 좀 보여지는 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센터가 확실해. 네, 리에하타가 아무리 경계가 없이 좀 편하게 한다고 해도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어떠세요? 맞아요. 시에나는 좀 어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호의 감정이 드는 팀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프로에 나와서 득을 얻는 사람이 있고 실을 또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는 맞아. 리에하타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 커리어에서 어떻게 보면 정점을 그래도 안무가로서 찍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름은 왜냐면 저지로 한번 나왔었던 맞아요. 적 지난 있잖아요. 시즌에 저지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구나는 알고 있었는데 그가 어떤 안무를 만들었는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확실히 저런 유니크한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고 왜 좋아하는지는 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은 저는 굉장한 전략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전략가로서의 그런 애티튜드가 저는 이 프로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프로는 그냥 날 것에 내가 리에하타야 다 내려놓고 지금 나로 싸우는 프로지. 그치. 이게 리에하타의 전략으로 싸우는 프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그가 쿄카랑 배틀하고 또 뭐 리더 개그 계속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우위를 차지했으니까 여러 선택을 해올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리에하타가 이번 프로에서 시작부터 선택했던 모든 선택들, 쿄카와 배틀에서 1대1이 아니라 약간 분위기를 가져가서 어영부영 우승했던 것,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 프로의 취지에 영리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너무 약간
안무가로서의 그런 실력보다는 인성으로서의 그냥 필터 빼고 말하면 대가리 굴리는 잔대가리가 너무 느껴지는 약간 그런 면들이 너무 한두 개가 아니라 너무 포인트. 맞아요. 좀 되게 전략적이긴 했어. 선택들이. 그리고 K-팝 안무 미션 때도 자기가 정말 우승만 쟁취하고 싶었다면 아마 모티브나 오조갱을 뽑는 게 더 유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범접을 뽑았다는 거는 근데 이건 저도 너 죽인다. 내가 보여줄 내가 요즘에 한국판 씹어 먹으니까. 근데 이건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니네가 K-팝 최고잖아라고 변명을 할 수가 있고 이기면 개이득이잖아요. 이기면 내가 진짜 씹어 그러니까 먹었다. 한국. 굉장히 뭔가 그 사람이 한 선택들이 너무나 다 영악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게 너무 보여서 저는 그런 모습이 그 사람이 그럴 수는 있지만 2%의 치지아는 좀 맞지 않는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 팀 자체가 저는 호감이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예. 리더의 어쨌든 네임드로 네네네. 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리아타가 좀 지금 어쨌든 원래는 욕을 많이 먹고 그리고 네. 듣기로는 원래 리아타는 안 나오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팀 응원하기 위해서 같이 네.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맞아요. 그런 측면 때문에 좀 욕을 많이 먹는 것 같긴 합니다. 응원하러 나온 것 치곤 너무 앞에 있던데요. 이왕 나왔으면 센터 먹어야지. 너무 열심히. 예. 어때요? 좀 달달보르면? 저는 이거를 좀 재밌게 본 게 뭐냐면 모티브가 막 그런 얘기 처음에 하더라고. 정통 힙합이 뭔지 보여줄게. 너네는 커머셜이잖아. 막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근데 이제 리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커머셜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나는 뭐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올라운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약간 이제 저는 글을 쓰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거든요. 약간 순수 예술 문학 작품 쓰는 사람과 대중 에세이 쓰는 사람 이런 측면으로 봤는데. 저도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리에타 뭐야 저 사람 무슨 뭐 약간 그 감각적인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먹히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춤을 너무 잘 추던데. 춤 잘 춰. 실력이 네. 일단 있어. 저는 그 범접이랑 같이 K-팝 미션 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솔직히 저는 원투를 안 본 사람으로서 그냥 눈이 좀 객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코어 팬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나도 원투 봤지만 이번에 되게 객관적이야. 네. 근데 너무 우리나라 그 범접 분들이랑 너무 발리는 거야 진짜.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 K-팝 얘네들이. 미션 올라왔을 때 범접의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잘하니까 더 얄밉더라고. 그런 거에서 그냥 호가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데 그냥 이 사람만 봤을 때 이게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은 또 하게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시에나 얘기한 거랑 좀 반대되는 의견이 어쨌든 경쟁 프로잖아.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어쨌든 이겨야 돼. 경쟁 프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한국 대중들 그런 거에 입맛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기려고 나온 거야 진짜. 그래서 그냥 그런 전략적인 면 보여주는 것도 그냥 이 사람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이 사람의 왜냐면 얘는 커머셜 하는 사람이니까. 그치.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잘하는 거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다른 멤버들이 안 보인다? 맞아요. 너무나도 사실은 리아타 중심이긴 했어. 너무 잘해. 그리고 잘하고 찍는 것도 잘하고 디렉팅도 잘하고 다 잘해 그냥.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올라온 미션 보니까 그 미션에서는 그 빠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리아타 빠졌잖아. 몰랐어요. 리아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도 사실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아서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 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쿄카가 있는 오사카 어저 no. 오조갱 팀에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여기는 이제 오사카에서 온 배틀러들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사카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스트릿 댄스 장르를 개척한 곳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오사카 팀들이 스트릿 댄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에 쿄카 나왔을 때 오사카 티 입고 나와가지고 막 우악 자부심 장난 아니라서 왜 저렇게까지 그래 했는데 이 역사를 듣고 보니까 스트릿 역사 그러니까 한국의 스트릿 하시는 분들도 다 오사카에서 배워오고 그리고 이제 왁싱 그 챔피언 이부키가 있죠. 그래서 그 왁싱도 립제이도 왁싱을 하지만 어쨌든 일본에서 파생된 장르이기 때문에 다 후발주자였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왁싱이라 그랬어. 왁싱. 죄송합니다. 왁싱이요?
발음이 안 돼서 그래요. 죄송해요. 그래서 어. 나도 왁싱을 했던 것 같아. 와킹. 와킹 장르가 그래서 왜 립제이가 이브키를 어. 이겼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역사적인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배워왔던 그 일본 사람을 이긴 거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립제이가 또 대단하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일본 그 스트릿 댄스를 만든 사람이 와일드 체리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쿄카의 스승인데 이 와일드 체리 자체의 마인드가 춤은 함께 춰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이 오사카 씬이 되게 끈끈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자부심도 있고 좀 의리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네. 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이 팀이 또 재밌는 게 팀원의 이름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 준나 짜증나, 준나 우와. 잘해. 그리고 우와, 저도 그 처음에 이름인지 몰랐어요. 네, 우와 뭐야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름들이 다 특색이 있어서 또 맞아요. 다른 분들도 많이 좀 생각이 들 것 같고 네. 여기야말로 멤버들 하나하나 좀 각인이 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 개성이 팀이 다 있어요, 예, 진짜. 그러니까 요즘 좀 띄워주는 느낌도 사실 있어. 오조갱 떨어뜨리면 안 볼 것 같아 사람들. 왜냐면 쿄카가 너무 붐을 또 가지고 와서 지금 화제성이 수우파에서 2위예요. 범접이 1위고 쿄카가 2위. 쿄카가 효과가 2위라고. 올라갈 것 같아요. 곧. 근데 범접은 욕 먹는 것까지 다 따져서 1위잖아. 쿄카는 욕은 안 먹지. 그리고 뭐라는지 알아? 나 댓글 보고 깜짝 놀랐어. 쿄카가 엠넷 편집하는 거 보고 혐한하는 거 이해한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언니 독도 빼고 다 줄게. 아 맞아, 독도 빼고 다 줄게. 진짜 독도는 못 준다. 독도는 못 주지만 독도는 안 독도 돼. 빼고 다 준대. 나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센스 넘친다. 아니 근데 이미 쿄카가 중국 시장에서부터 해가지고 인기가 더 되게 많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한국의 수입이 너무 늦었다며. 네, 신부 대기줄 끝으로 갔다며. 네, 너무 그렇구나. 아쉬워하더라고요. 근데 쿄카가 그 되게 좀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 맞아. 여성들이 너무 격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왜냐면 자기 헤테로라고. 그 나도 영상 봤는데 레즈비언이라고 오해받는다고 곤란하다고. 근데 원래 오사카 사람들이 말 되게 돌려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표현한 거면 진짜 싫어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아, 오사카가 그래도 일본인 중에서는 말을 돌려하지 않는 편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교토가 그렇다. 교토가 겁나 돌려하는 편이고 오사카는 좀 진짜 우리나라랑 그래서 어느 정도 코드가 맞는 게 어쨌든 좀 저도 그쪽은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쿄 팀이 되게 뱅뱅 그게 그런 있어. 느낌이었고. 도쿄 애들이 약간 깍쟁이 같은데 우리나라 치면 서울 아가씨 느낌이고 오사카 애들 약간 부산? 그게 그래서 둘도 어쩔 수 없는 게 왜 되게 웃긴 게 1화 때 서로 죽이려고 그리고 오조갱 보면은 우리의 적은 도쿄야. 맞아. 아, 그런 태도가 저는 스트리트 파이팅 이게 맞다고 보는 태도거든요. 아니 싸우러 나온 거잖아. 전략자로 나온 거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근데 저는 이 팀 진짜 하나하나 개성이 너무 잘 보여. 미나미 씨는 전 자꾸 박정민 배우가 생각나서 너무 닮은 거예요. 아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다. 네, 근데 미나미님도 너무 매력 귀여워. 있고 멋있어요. 왜냐면 지금 모델도 같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박정민 배우가 자꾸 초록머리 생각나고. 분 맞아요. 초록머리 맞아. 쿄카랑 네. 어릴 때부터 같이 춤췄다는. 여기는 다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우아는 너무 예쁘고. 그리고 하나 씨도 모모 씨, 모모 그 트와이스 모모의 언니라고 맞아요. 맞아. 예, 그래서 메가크루 미션에서 또 트와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굉장히 얘기하다 보니까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자면은 자 이제는 어쨌든 저희 수우파를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나름의 우리 뒤늦게 약간 합류한 보름 또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즐기는 관전 포인트가 다들 있을 것 같아서 예, 시에나오님 어떤 포인트가 제일 관전 포인트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결국 가장 재밌는 거는 저는 사람을 보는 게 재밌어요. 그래요? 사람을 보는 맞아, 거. 맞아. 경쟁 프로그램에선 정말 성향이 너무 다 다르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진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똑같은 고난을 만나고 또 기쁨을 마주했을 때 혹은 경쟁자나 원수를 또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막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그런 게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왜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불편해하는지 나 자신도 저는 또 같이 맞아요.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션 하나하나가 전투처럼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미션마다
댄서들이 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피 터지게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누구는 승리를 하고 누구는 패배를 하는데 그 패배 앞에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또 거기서 나오는 감정선이 되게 인간적이라고 많이 느껴져서 정말 날 것의 드라마를 보는 그런 맞아. 느낌이 도파민이 좀 확 터지는 순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재미있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네. 예. 달다보름은 어때요? 전 솔직히 얘기하면은 프로그램 자체는 재미는 없어요. 음. 왜냐면 전 지금 시에나가 얘기하는 그런 관전 포인트에 전혀 공감을 못하는 게 다 만들어진 자기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싫어요. 방송국 놈들이 만들어냈다. 그냥 그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많이 보여지는 느낌이라서 내가 이걸로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거리를 두고 보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싫은 게 뭐냐면 저의 관전 포인트는 춤을 보고 싶은 건데 너무 걸레짝처럼 만들어놨어. 저희 이 오늘 기준으로 저희 네. 어제 방송이 지금 개욕 먹고 있죠. 2시간 동안 내가 PPL 쳐보려고 내가 춤 볼라 그랬지 내가. 춤을 보려고 했는데 누가 쇼핑하는 거 무당 찾아가는 걸 보여달래. 무당 찾아가는 건 진짜 좀 심했다. 무당 찾아가요? 무당 한국팀이 찾아가더라고. 무당 찾아가서 샤머니즘. 아니, 근데 그게 이해는 가요. 그 방송국 분들의 사정이 편집이 얼마나 힘들고 그렇겠어요. 근데 아니 그럴 건 방송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차라리 휴방을 하라고. 차라리 그럼 일부의 댄스 배틀 그 미방분을 차라리 보여주지. 그게 그러니까. 훨씬 재밌는데. 그게 그 전 시간대 아마 편성이 됐어요. 그래요. 네. 그렇기도 하고 아마 조건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앞으로 이제 더 큰 무대를 위해서 예산을 끌어와야 되는데 PPL을 빨리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그런 있겠다. 조건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일단은 그런 건 다 차치하고 나는 댄스 배틀 할 때는 누가 끼어들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보고 싶은데 너무 걸레짝처럼 맞아. 중간에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내가 지금 댄스를 보는 건지 그냥 막 편지를 보는 건지 심지어 죄송하지만 그 엠넷 PD님 중에 자막 따시는 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옛날 엑스맨 느낌 나요. 너무 촌스러워. 맞아. 못 견디겠어 나는 그거를. 뭔지 알겠다. 준나 좋아 이런 거 그 준나 얼굴 옆에다 자꾸 띄우고 그러는데 대도 않는 밈 같은 거 자꾸 넣으면서 막 그러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엑스맨 옛날에 막 파워 댄스 막 이런 느낌이야. 맞아. 나도 그거가 진짜 거슬려. 그래서 저는 사실 관전 포인트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댄스 배틀 하는구나 드디어 하네. 그때만 잠깐 기다릴 뿐이지. 댄스 배틀도 끊고 자꾸 리액션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 너무 짜증나. 근데 그게 회를 거듭하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원래 맞아. 1화는 그 정도는 맞아. 아니었는데 2화 맨파이터 오면서 그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완전. 거의 그냥 편집 배틀보다는 수준으로 거의 리플레이니까 똑같은 거 본 거 또 보고 계속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집중이 안 되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인가라고 얘기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 프로그램 자체는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빠았어. 맞아. 그래서 그냥 그들이 춤추는 걸 온전히 그냥 동영상 그 3분짜리 그런 거 보는 게 저한테는 더 관전 포인트지 본방은 별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저도 되게 많이 느껴서 요즘 생각해 본 거는 유튜브를 노린 건가 싶은 거예요. 유튜브 조회수 나오게 네, 하려고?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안 끊고 보여주는 버전 있거든요. 배틀풀 버전. 맞아. 그리고 무편집본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회수 먹으려고? 네, 방송은 방송대로 어쨌든 유입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 예. 있겠다. 그게 요즘 방송 생태인가 보다. 네,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생태를 보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부러 감질나게 만들어서. 진짜 근데 그러면 진짜 계열받는다. 그러니까 계열받는 근데 거야. 그런 것도 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엠넷은 그런 것도 남을 그러니까.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딴 식으로 편집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딴 식으로 편집할 거면 이상한 자막 좀 달지 마. 자기 딴에는 해놓고 재밌었을 거야. 존나 재밌지? 영상 좀 맛깔나게 좀 뽑아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저도 근데 관전 포인트는 저도 그런 서사를 보는 건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리더십 같은 것들을 보여준 그게 사실은 저희는 시즌 1, 2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잘 보는 거지 요즘 편집은 보름 말대로 너무 볼 게 없기는 하고 캐릭터성으로 좀 소비를 하는 게 요즘이라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결국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1편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 알리아가 좀 빌런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싫어. 회를 거듭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정보가 그래도 조금씩 오픈이 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 경계가 없이 저는 다 좋아하게 되거든요. 아, 저 사람이 그래도 첫 회에는 뭐 빌런처럼 나왔어도 아, 이런 모습도 있고 되게 멋있구나라는 그런 반전미 같은 것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인간성을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번 시즌은 어쨌든 월드로 확장되다 보니까는 정말 안 봤던 춤, 안 봤던 동선 이런 것들을 제가 새롭게 보잖아요. 그런 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와 저렇게 방댕이를 쓴다고 막 이러면서 방댕이가 가슴까지 올라온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허니제이 씨가 우물안 개구리였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도 국내에서만 이렇게 뭔가 봤다면 더 확장적으로 정말 세계에 있는 다양한 댄서들을 볼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그냥 관전 포인트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과몰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최애 팀과 최애 댄서를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단 쿄카가 일단 최애고요. 저희 다 쿄카 아닌가요? 다를 수도 있지. 예. 근데 팀도 사실 쿄카를 좋아하다 보니까 오조갱 팀이 좀 눈에 많이 가긴 하는데 춤 잘 추는 건 전 에이지 스쿼드가 맞아. 그 K-팝 미션 때 딱 올라왔을 때부터 이미 아마게론 시작할 때 와 저 뭐야 찢었네? 맞아. 그냥 앞살이네? 맞아. 그리고 이번에 어제 뜬금없이 갑자기 올라온 그 우먼 미션 있죠? 전 그 미션도 개인적으로는 에이지 스쿼드가 좀 잘했다고 생각해서 오조갱이랑 에이지 스쿼드에 좀 눌렀거든요. 저도 두 팀 눌렀는데 근데 저는 어제 올라온 그 미션에서는 에이지 스쿼드 팀의 댄스가 약간 대상화된 느낌이 들어서 그게 맞아요. 그게 왜냐면 우먼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먼이 그런 우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오조갱도 멋있어. 오조갱이 되게 일상적인 우먼이었어요. 요즘에 어떤 힙한 그 힙한 여성들의 느낌이 딱 들어서 되게 좋았어. 맞아. 그래서 오조갱 1번으로 투표하고 이거는 정말 객관적으로. 굿즈 판매하는데 오조갱 것만 다 솔드아웃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오조갱 응원하는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팀들 건 그대로 남아있고 심지어 범접도 그대로 있는데 오조갱 거 제일 먼저 품절. 미나미 인스타에서 봤어요. 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쿄카 얘기를 사실 좀 더 하고 싶어요. 왜냐면 쿄카 지금 주접 저 장난 아니거든요. 아니 어디서 그런 여성이 그러니까 순장님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여성이 아니 어디서 그런 여성이 나타나서 이 평생을 헤테로인 줄 알고 살았던 이 여자의 마음에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지. 근데 반전 있는 것 같아요. 1화를 처음 볼 때는 저는 약간 쿄카님이 좀 뭐야 건방져? 이랬거든. 막 깨르르르르르 막 이러잖아요. 막 오사카 비슷해. 뭐야 왜 저래. 그리고 막 이러면서 괜찮아요. 그래서 뭐야 저게 막 이랬는데 깡패야, 막. 그게 뭔가 말투가 그녀의 그렇대. 특징이더라고요. 그냥 말투나 그런 게. 그래서 그 일본어 할 줄 아는 분들이 그게 뭐 뉴욕 양키 말투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오사카 그리고 사투리고. 네. 켜며 들었다. 근데 그런 면에 또 귀여운 면도 있으니까. 맞아. 이게 안 좋아할 수가 없어서. 고양이 같아. 그래서 쿄냥이라고 막 얘기하고 내양 테토녀라고 하더라고요. 제니님 같아요 저는. 제니도 그런 닮았어. 느낌도 있고 뭐 댓글 보니까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진재영 씨 아세요? 맞아. 그분이랑 얼굴 되게 닮았다, 닮았다고. 맞아. 진재영님도 맞아, 닮았고 맞아. 근데 뭐- 이준기님도 닮았고 맞아. 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근데 얼굴이 문제가 아니고 맞아. 약간 스타일링이 일단 너무 찰떡이고. 감각이 진짜 좋은 것 같아. 되게. 저는 리에한테도 되게 잘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쿄카랑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둘이 다르지. 근데 쿄카가 요즘 스타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더 나를 표현하는 게 확실히 색이 있어. 스타일로 딱 보여. 그리고 항상 입는 그 애착템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본더치 막 이런 거 입잖아. 맞아. 요즘 유행한 거 아니고. 맞아. G샥 시계 차고. 옛날 감성이 있어. 그래서 아줌마들이 좋아하나 봐.
아줌마뿐만 아니라 지금 뭐 난리 났어. 뭔가 그 빈티지와 현대를 뭔가 다 어. 아우르는 맞아. 약간 그 되게 빈티지한데 어. 또 오클리 선글라스 맞아, 미래지향적인 맞아, 거 쓰고 그 선글라스가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어? 근데 그 감각이 어떻게 그렇게 매칭을 했는데 그러니까. 찰떡같이 어울려. 막 그리고 그런 게. 춘장님 같은 거 옛날에 이효리가 많이 하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너무 어쨌든 귀여워. 이 실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맞아요. 받침이 되고 사람이 겸손한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게 에티튜드에서도 좀 빠져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쿄카리 제가 사실 지금 방탄소년단이 모두 완전체가 됐단 말이에요. 21일 네. 휴가를 기점으로 그리고 지금 휴가가 뭐 50억을 기부를 해서 휴가 센터도 만들고 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쿄카만 보고 있어요. 제가 저도 피드가 박정민으로 도배됐다가 최근에 쿄카로 다 바뀌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애들 제대로 다 했는데 쿄카만 보고 있네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쿄카가 제가 공유한 스토리 봤답니다. 진짜 부러워. 그 일일이 다 확인하나 봐. 그게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팬이 준 모자 막 되게 정성스럽게 쓰고 사진 찍을 때도 시계 보이려고 이렇게 막 해주고 되게 다정한 모습도 있더라고요. 맞아, 애들한테도 되게 잘하고. 맞아. 좀 안 좋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팬적으로 좋아하는 것지만 악플도 되게 많이 달려서 좀 그쵸. 지금 논란이 진짜 많잖아요. 일단 지금 가장 큰 이슈가 한국팀 욕설 사건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쵸. 이건 저희가 녹화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그쵸. 하지만 공개된 거는 뭔가 이제 잘못된 거고 그걸 음. 공개하시는 분이 이제 거기까지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또 그게 공개됐다고 또 그렇게 뭐 사람들이 가가지고 인성 운운하면서 욕할 거리인가. 자기들은 욕 안 하냐. 내 말이 니들은 욕 안 하냐. 하지만 이게 너무 공개적이고 그들의 위치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지금 함께 파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저도 맞아. 이거는 좀 욕을 받을 만했다. 왜냐면 메가쿠르로 너무 지금 국뽕 차 있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고 또 리에아타도 인스타 가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욕으로 도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약간 그 한국인들 종특 같은 느낌인데 그런 리에아타가 약간 말로 설명하게 표현한 제국주의 느낌이 좀 있어. 이번에 메가크루 미션도 뭐 우길기를 표현했다 이런 게 전혀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잡은 것 같아요. 뭔가 너 이제 걸렸다 약간 이렇게. 근데 도쿄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어쨌든 그 그 리더 미션 할 때 약간 허니제이를 안 보이게 하고 워스트로 지목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미친 듯이 가서. 근데 뭐 전략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과몰입하지 말자. 아니, 조카한테만 과몰입해라. 과몰입을 해도 어느 정도 구별을 해라. 너 그렇게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도 그 사람도 그쵸. 지금 되게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용산에서 팬미팅 했을 때 리에아타가 무대에 안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뒤에서만 있었대. 그러니까 되게 지금 솔직히 근데 다 저는 그런 거의 원인은 방송국 놈들이다. 그건 맞다. 이놈의 방송국 놈들이 문제다. 예. 맞아요. 정말 저도 여기서 이어서 얘기하자면 이 편집하는 이 방송국 놈들은 도대체 근데 사실 방송국 놈들도 시청률 뽑아 먹으려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에나 좀 어때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악마의 편집인데 이게 뭐 드라마적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 포용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들이 그냥 인지도와 인기가 높아진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뭐 너무나 많은 화제성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댄서의 정체성보다는 댄서이자 연예인의 정체성으로 이제 이들도 자기의 정체성을 좀 재정립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공인이 된 거죠, 이제. 맞네. 그저 우리가 뭐 이제 춤만 저스트 댄서였다면 이제는 그치. 공인이 된 만큼 영향력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한국팀 욕설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은 맞아. 맞아요. 그래서 뭐 이 악마의 편집은 사실 막
원래도 엠넷은 악마의 편집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 시즌이 되게 유독 심한 것 같은 게 오디오를 미리 따서 아닌 거 전혀 아닌 상황에 막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아. 옛날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원투에선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이번에 진짜 심해. 소리만 따서 거기다 막 다 넣어놓으니까 맞아. 되게 오히려 막 서로의 그런 감정들을 더 고조시킨 것 같고, 그러니까 기존 한국 팀이 나올 때는 약간 그들의 서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서사에 어느 정도 편집을 가져갔다면 이번에는 전혀 맥락이 없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뭔가 팀들을 더 이렇게 대립시키려고 그 구도를 좀 극대화 일부러. 초반에 시켰던 것이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이 유명했지만 이번 시즌도 굉장히 그게 너무 그러니까 시청자가 저는 사실 악마의 편집 익스큐즈하고 어느 정도 보는 편인데도 그런데도 부담스럽지. 불구하고 느껴졌어요. 네. 이번 너무 부담스러웠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보실 때 제발 구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냥 인기가 많아졌다. 맞아. 리에아타도 그만큼 화제성이 많아졌다 그쵸. 생각하고 상처 받은 거 많이 좀 데일밴드 좀 붙이셨으면 연고를 발라드립니다. 저희는 응원합니다. 결국에는 저는 모든 시리즈 봤을 때 모든 팀을 나중엔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다 좋아지더라고요. 보고 왜냐면 나면. 그들이 와서 막 열심히 하니까 특히 이번 시즌은 타국에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들 아름다운 시선으로 그냥 즐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렇게 스파 3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번 컨텐츠 때도 좀 재밌는 컨텐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